이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1편에 해당되는 수초주인장님의 수초 식재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멍하는 수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2025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늦은 새해 안녕하셨나요? 모두들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별것 아닌 슬픔도 없고 별것 아닌 행복 또한 없다. 그 말은 즉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의 감정의 정도를 함부로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불행은 행복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행복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하죠. 곰돌이 푸가 말합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고요. 제게 배움을 주신 문성욱 윤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지만 그 불행이 있기에 느끼는 가끔의 행복으로 우리를 살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수능 1타 강사 이지영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메모했던 말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 스스로 한계 짓는 순간 절대 그 기적은 이룰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이지.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포기하면 평생 너희는 그걸 하지 못하게 돼. 물론 가능성이 100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적어도 0은 아니잖아. 저돌적인 긍정, 근거 없는 자신감. 조개 껍데기는 녹슬지 않습니다. 물론 넘치는 열정은 때때로 저에게 부작용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요, 그 부작용을 딛고 일어난 저는 한층 더 성장해 강해졌습니다.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고 하지만요, 넘어진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한 분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초계에 유소문하신 수초주인장님이십니다. 저는 유튜브를 2년 쉬는 동안 물생활도 함께 쉬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건강해지고 물고기에 대한 마음이 점점 그리워지던 24년 12월 초, 이번엔 수초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곳이 플랜츠 마스터 수초주인장님의 가게였습니다. 처음에 수초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상담하러 갔는데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 2시간도 금방 지나갔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2년 전 유튜브를 했던 저의 이야기를 꺼냈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방치된 유튜브에 이메일 계정까지 잃어버렸지만 어떻게든 찾고자 노력했고 딱 2년 만에 24년 12월 주님월 수족관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유튜브가 삶의 원동력이 돼서 하루하루 기쁨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 제임스 딘. 위치는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0 브랜드 상설 매장 208-2호입니다. 수초 주인장님의 플랜츠 마스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말은 휴무입니다. 수초 주인장님의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공간을 소개드립니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수초들로 가득한 가게의 전체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이아웃된 예시 여왕도 준비되어 있어요. 형형색색 정갈하게 일렬로 줄을 맞추어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수초들. 저는 오늘은 닌텐도 게임의 동물의 숲을 모티브로 한 수초 레이아웃을 상담하고 의뢰드리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왜 하필 컨셉이 동물의 숲인가 하면요, 남자친구가 너무 귀여운 가파 에어스톤을 선물해줬기 때문이죠.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나름 동물의 숲 같나요? 그런데 저희 집 병아리들 밥을 자주 주다 보니 이끼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뵌 분이 바로 수초 주인장님이십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흔쾌히 촬영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수초 주인장님께 동물의 숲 컨셉의 수초왕을 의뢰드렸고 지금부터 수초 주인장님의 멋진 수초 레이아웃 비법을 소개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인터뷰한 유익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고자 편집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수초 주인장님이 진심을 담아 설명해주신 수초 세팅 비법들을 저 또한 성심성의껏 편집하고 준비했으니 유익한 시청이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1.5리터 네. 그냥 정량으로 넣어주셔도 네. 무난해요. 네, 무난하니까. 네. 그리고 그 위를 소위를 두께를 무조건 바닥 두께는 5cm 정도로 깔아주셔야 수초는 5cm 정도 깔아주셔야 내가 식재가 됐을 때 왜 5cm냐? 그게 수초를 내가 식재가 되었을 때 편안함, 네, 쉽게 잘 넣고 빠지지 않게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5cm를 바닥을 기준으로 잡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더치 스타일에서는 저는 이제 더치 스타일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더치 스타일 수초들 자기네들만의 이제 군락식으로 그 자기네들끼리만 저기 식재가 되어야 자기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다 보니까 들쑥날쑥 막 식재되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군락이 되어져 있으면은 확실히 더 이쁘니까. 그래서 트림이 만약에 이제 경사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경사를 진다고 해요. 앞에는 좀 낮고 뒤에는 조금 높고 그래서 앞에는 5cm 뒤에는 7cm 그 정도로 경사를 준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더치 스타일에서는 그냥 평지를 유지를 하시고 평지를 유지를 하시고 뒤에 수초를 트리밍을 할 때 앞에는 쿠바퍼 뭐 정경을 깔더라도 중경은 트리밍을 조금 빨리 하고 후경 수초는 어찌됐든 자라날 때 기다리다가 그냥 다듬어 주듯이 머리만 톡톡톡 잘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쳐줘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사선 형식으로 싹 올려가지고 그렇게 트리밍을 해주시면은 좋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이제 누디지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파리가 좀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중간에 만약에 트리밍이 돼버리면 머리 부분이 날아가 버리면은 얘네가 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위로 소의 속 1cm만 넣으셔가지고 줄기를 아예 떼어내 올리시라 해가지고 얘네들 본촉을 다시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머리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고 하고 그리고 다시 유경수초다 보니까 뿌리를 다시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다시 그 상태에서 뿌리만 내리면 되니까 쫙 잘 올라오고 바로 적응도 하죠. 밑에가 잔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보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위로 이 정도 여기에서 그냥 툭 잘라서 올려버려요.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잡고 핀셋으로 그냥 45 아니 저기 좀 잡고 그냥 쑥 넣어버리면 깨끗한 모습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더 귀찮다, 자르는 게 귀찮다 하면은 그냥 여기에서 잡고 여기에서 잡고 그냥 바닥으로 쑥 바닥으로 쑥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하고 느낌이 완전 틀리잖아요. 깨끗한 모습만 딱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뿌리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얘네들은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아랫부분 노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찌됐든 물속에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잔뿌리들을 조금 내기는 해요. 영양분이 이제 뿌리로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요 공중에 있는 이제 그 다랑원소나 미랑원소에 물이 있거든요. 영양분이 그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아랫부분에서는 뿌리를 조금 내리기는 해요.
만약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톡톡톡 다듬어 주듯이 네, 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해갖고 좀 내리고 네,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점 경사를 질 수 있게끔 네, 경사를 지게 되면은 자른 부분이 네. 네, 자른 부분에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올라오니까 좀 현재 봤을 때의 네. 느낌이 사선이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다듬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잘린 부분에서 새순이 이제 2촉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더 이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아까쯤에 보셨다시피 그냥 다듬어 주듯이 네. 그냥 조금씩만 네, 다듬어 주면서 그 유지 상태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전체적인 바닥은 그냥 평지. 네. 네, 평지여도 상관이 없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노벨리아. 이가 네. 노벨리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좀 잔잔하게. 네, 잔잔하게 가면서 이제 뒤쪽에는 어찌됐든 저 원근감이 좀 있어줘야 네. 되니까 뒤쪽에는 조금 푸릇한 느낌. 푸릇한 느낌으로 자연에도 흙이 전부 다 갈색이잖아요. 산길 가면은 전부 다 네, 갈색이잖아요. 네. 검은색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봤을 때 그 자연같이 느낌, 숲풀 느낌을 내보고 싶다고 하시면 네. 약간의 그 갈색으로 브라운 계열로 이제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냥 수초로 뭔가 좀 채우고 싶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저기 블랙으로 키웠을 때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블랙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브라운 계열로 얘네들이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자라나요. 근데 이 블랙은 조금 성장이 조금 더 빨라요. 이 영양 성분이 완전 거의 틀리다 보니까 항상 수초는 바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닥, 조명, 이산화탄소 네. 이것만 있으면 수초는 다 잘 키울 수가 있어요. 네. 라미네이지가 또 잡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라미네이지 라미네지. 애기들 그때 병아리 네, 병아리들이요. 네. 맞아요. 네. 제 영상을 잘 봤죠? 잘 보고 있죠? 어저께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라미네이지는 그렇게 새우 뭐 간식거리 중간 보시면 되죠. 네. 자, 이걸로 그냥 씻지 않고 그죠? 넣는 거죠? 이거 절대 씻으면은 안 돼요. 아, 네네. 네. 이거 절대 씻으면은 안 되고 네. 이거 물 있는 상태에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오직 빈 어항에다가 마른 빈 어항에다가 지금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넣었다고. 저 연상이 되네요. 그쵸. 네. 되게 놀랬어요. 쓸 때 원래는 이렇게 그 간격을 거의 이제 요 테두리 쪽은 이제 2cm 정도, 네네. 2cm 정도만 남겨주셔도 돼요. 요 사각 쪽에서만. 뒤쪽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네. 비료는 그냥 기본스럽게만 깔아주셔도 돼요. 기본스럽게 이제 2cm 정도나, 기본스럽게? 네, 기본스럽게 한 이 정도로. 소일은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따가지고 네. 이 종이컵 같은 경우로 테두리를 채워준다 먼저. 네, 여기를 같이 넣어주면서 흘러버리게 하면 이 비료가 같이 딸려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깔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30큐브 기준이고 이 30큐브 저기 3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네. 막 부으셔도 돼요. 너무 확 부으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천천히 해갖고 이거 헤라로 다시 그러니까 내가 네이아웃을 하겠다 네. 하면은 뒤를 높여줘야 돼요. 숲을 유목을 넣고 네. 뭔가 숲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면은 네. 그냥 여기에다가 그 약간의 딜을 앞쪽은 좀 낮고 네. 뒤쪽은 조금 높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려줘야 돼요. 네.
만약 이제 돌 같은 경우나 이제 유목 같은 경우를 넣는다고 할 때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자리를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시고 물을 만약에 정경을 식재를 한다고 하면은 물을 한 1cm 정도만 자박하게 1cm 정도만 요 앞에는 자박하게 1cm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경을 식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경 다 식재가 됐은 다음에 그 뒤는 이제 절반 정도 물을 채우시고 이제 중경 수초로 식재를 하시고 후경 수초로 식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우고 하시면 되니까 물을 좀 천천히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키친타올을 좀 깔아주세요. 이게 그냥 하면은 다 들쳐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시면 물을 천천히 받아 넣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수돗물 넣으셔도 돼요. 바로. 물 온도는 상관없나요? 처음에는 상관은 없어요. 처음에는 상관은 없고 수초들은 전부 다 더운 지방 수초기 때문에 히터기를 다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특히나 겨울 때는. 여름에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도 각각의 어항에 전부 다 히터기가 다 배치되어져 있어요. 다듬은 이제 코가풀로 코가풀로 이제 했을 때 제가 핀셋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쓰는 핀셋인데 잘려 나갔어요 이게. 그래갖고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초는 핀셋이 이게 이제 프로급이 있고 조금 이제 뭉툭한 거 그냥 기본들 식재가 되어져 있는 거 나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느낌이 틀리죠. 얘는 뾰족하고 좀 둥글하고 얘는 이제 그 좀 큰 수초도 식재를 했을 때 얘는 이제 좀 작은 수초들 이런 정경 수초들 식재를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식재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미세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게 좀 좋기는 해요. 약간 사이즈는 이제 정경수초 식재가 됐을 때는 한 이 정도 한 10원짜리 크기 형식으로 10원짜리 크기 형식으로 식재를 하시면 돼요. 10원짜리 크기 형식으로 그냥 쭉 잡고 머리 부분만 한 이 정도만 보일 수 있게끔 이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 바닥 속까지는 이렇게 해갖고 잡고 쑥쑥 넣어버리면 돼요. 간격은 거의 3cm 간격으로 좀 넣어주시면 돼요. 3cm 간격. 그래야 얘네들이 성장을 할 때 빠르게 가면서 같이 이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5cm 간격 이 정도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얘가 자라나면서 이 동그랗게 자라나면서 러너를 하면 만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3cm 간격으로 아니면 2cm 간격이 딱 좋기는 해요. 2cm 간격이나 3cm 간격. 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수초를 제가 심어봤는데 수초를 심었을 때 같이 핀셋이랑 다 딸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럴 때는 그 수초를 딱 식재를 하고 수초를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뺄 때 이 핀셋을 약간 벌어줘요. 수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딱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딱 벌어줘야 돼요. 벌어주면은 이렇게 벌어주는 순간에 옆에 주변에 있는 소일이 벌어주는 순간에 소일이 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빼주시면 돼요. 번 상태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걸 난 상태에서 벌리지 않고 하면 같이 딱 딸려 나오겠죠. 심은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깊이로 심은 다음에 얘를 그냥 벌어주세요. 이 핀셋을 이걸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알아서 벌어져요. 벌어주면은 그 안에 주변에 있는 소일이 딸려 들어가고 그 수초를 잡아줄 거예요. 잡아줘서 얘는 쉽게 쭉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머리만 살짝 보이게끔 3cm나 2cm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하시면서 크기는 이제 10원짜리 크기, 50원짜리 크기
그러니까 되게 간격을 되게 네. 촘촘하게 하잖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거의 2cm에서 거의 1cm 간격, 뭐지 퍼지면은 거의 3cm 간격 형식으로. 될 수 있으면은 1cm 간격이, 아니 2cm 간격이 되게 좋기는 해요. 빠르게 또 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살을 최대한 조금 얇게. 이 수초왕에서는 물살이 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물 흐름만 있으면 돼요. 굳이 막 산소 발생기 이런 거를 안 틀어. 그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이산화탄소 넣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뜯어서 해도 되고, 네. 이렇게 분촉을 해놔갖고 이렇게 바둑 알 놔둬놓고 짚고 넣는 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수초를 얼만큼 건강한 수초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이게. 네. 받았을 때 상태가 안 좋은 수초를 넣게 되면은 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혹시 약간 노래진 수초를 살리는 방법도 있나요? 노래지는 수초 살리는 방법이 있죠. 깨끗한 부분, 윗부분 쪽만 네. 잘라갖고 다시 재식재를 하면 돼요. 근데 바닥이 노래지는 그거는 바닥에 영양분이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바닥에 영양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랗게 일어나고 걔네들이 이제 녹아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노랗게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 이제 라인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 스트롱징으로. 얘네들은 네. 이런 식으로. 네. 포인트적으로 이런 식으로 식재가 돼버리는.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별로예요. 얘네들은. 네. 근데 이제 안에 넣었을 때. 네. 안에 넣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나중에 떴을 때 뿌리가 이렇게 길어져요. 네. 그러면 거의 이제 3cm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툭 잘라갖고 그냥 다시 재식재. 누가 보면은 수초 되게 쉽게 넣는다고 해요. 네. 어떤 그림인지 다 압니다. 와, 역시. 사진도 많이 봤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나의 성공은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능력 덕분이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 한순간의 폭발적인 힘보다는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수적서천 말처럼 요즘 느낀 점은 꾸준함을 발휘하여 자신의 어제 하루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갈고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한 분야를 꾸준히 사랑하시고 정성을 들여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이 정도의 명성과 성과를 얻으신 플랜츠 마스터님. 저도 플랜츠 마스터님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성공을 당당히 이룬 후 제 자신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